아이테신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빠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떡상하셨다고. 뭐 IT의 신에 비하면 뭐 약속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덕분에. 그만해진 것 같아요, 얼굴이. 표정이 그만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덕분에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조회수 2만 찍었다, 이런. 네, 정말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 키포스트. 네,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지 키포스트 정말 보석 같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IT신 채널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지만 그리고 이제 안석현 기자가 열심히 안 하지만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석현 기자의 텔레그램 채널 링크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네, 정말 떡상하고 있는 안석현 기자. 사실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플레이에 아주 오랜 업력을 가진 정말 마당발 기자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예전에 디스플레이를 하던 회사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회사들이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석현 기자가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 요즘에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죠?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한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삼성 전기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 안석현 기자가 먼저 자기네 콘텐츠에다가 다 했는데 혹시나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는 유리기판과 삼성전기가 하는 유리기판이 뭔지 한번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유리기판이라고 하니까 다 그냥 똑같은 유리기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었는데 2.5D 패키지, 결국 이쪽 유리기판이 됐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됐든 결국에는 2.5D 패키지에서 이 중간에 오는 소재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하는 우리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한국말로 유리기판이라고 합니다만,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건 FCBGA의 중간에 코어 소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FR4로 만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FR4를 글래스로 한번 바꿔보자, 이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컴퓨터 앞에서 혹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코어스라고 한번 쳐보시고 그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코어스를 보면 제일 위에 반도체가 있고 그 중간에 인터포저가 있고 제일 아래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영어로 쓰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하겠다는 건 그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한번 유리로 바꿔보자, 이 컨셉인 거고요. 이번에 부쩍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도 유리기판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똑같은 유리기판이지만 제일 위에 있는 반도체, 그 밑에 있는 인터포저, 요 놈을 한번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실리콘을 글래스로 바꿔보자는 거고, 삼성전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기판을 유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요 컨셉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리콘 인터포저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직접 한. 그렇죠. 이제 반도체 팹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사실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고 이제 공정을 외주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그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엄청난 또 먹거리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해요. 물론 제가 삼성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쪽 업계를 봐왔던 입장에서 추정해 보건데, 일단 뭐 이 얘기는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전에 글래스 코어 기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GV 공정, 그리고 결국에는 글래스 인터포저를 만들더라도 아래 위가 교통할 수 있는 홀을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홀을 우리가 뭐 유식한 말로 비아 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실리콘 인터포저에서는 TSV, 그 스루 실리콘 비아였다면 이 글래스 인터포저에서는 스루 글래스 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에 반도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놈의 물성도 알고 어떻게 건드렸을 때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걸 알고 다 알지만 글래스는 좀 생소합니다. 반도체를 오래 한 삼성전자도 글래스에 구멍을 뚫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그게 뚫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뚫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주로 좀 줘서 유리를 잘 가공하는 회사들한테 주면 좀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고 요게 저는 첫 번째 일단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그럼 설계는 하되 왜 생산은 외주를 주느냐, 두 번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지금까지 실리콘 인터포저를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파운드리 팹의 생산 능력을 계속 깎아먹고 왔잖아요. 그렇죠. 소위 얘기하기 40나노로 생산한다, 65나노로 생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웨이퍼 팹의 생산 능력을 PMIC를 생산하거나 다른 걸 생산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겨우 이 인터포저 생산하자고 쓰고 있으니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주로 줘서 좀 뭔가 싸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애들한테 좀 주자 이런 측면에서 외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 기회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사실 우리 양 기자가 굉장히 주목하는 회사는 그동안에 그 이 대표님하고 몇 번 이제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하면서 주로 이제 삼성전기가 는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을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글래스 인터포저만 해도 사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그 밸류 체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공정이 유리에 구멍을 뚫고 그 내부를 금속 방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도금을 하고 위에 이제 회로를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빌드업하는 소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정은 유리에 구멍을 뚫고 내부를 구리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밸류 체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TGV 전문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FNS 전자, 중후엠텍, APS, JNTC, 이코니 이런 회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비 회사들이 또 장비를 많이 넣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사실 글래스 인터포저의 차이점은 결국 그 라인 앤 스페이스, 회로 정밀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GV를 구멍을 뚫어서 거기 이제 구리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래스 코어 기판의 비아홀을 가공하는 직경이랑 글래스 인터포저에 들어가는 직경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종횡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글래스 두께 대비 구멍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종횡비, 이제 어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1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이 됐든 글래스 인터포저가 됐든 10대 1이다. 근데 글래스 코어 기판은 유리 두께가 800 마이크로미터고 글래스 인터포저는 4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홀도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렇죠. 훨씬 더 정밀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만들기 어려운 게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항상 그림을 보니까 이게 정말 채널홀을 예쁘게 일자로 딱 깎여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거의 절구통 그렇죠. 절구통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멍을 최대한 이렇게 그나마 좀 수직으로 깎고 여기 구리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깎고 구리 채우는 게 너무 글래스 인터포저에서 어려우니까 요게 이제 방막 굉장히 얇은 방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400 마이크로미터 두께. 네네네. 그게 0.17T 정도 되는 거예요. 0.17T 맞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이제 외부 협력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아까 제가 이 앞에서는 400 마이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지만 0.17T니까 170 마이크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횡비를 낮추려면 구멍의 폭을 줄이는 건 이제 더 이상 힘들거든요. 워낙 작기 때문에 구멍을 작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럼 대신에 유리를 좀 더 얇게 깎아서 종횡비를 낮춰보자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유리를 얇게 만들면 물론 그 내부를 채우는 거는 좋겠지만 훨씬 유리의 어떤 내구성이랑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의 뭐 수만 크게 해서도 깨지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올해 안에 피저빌리티를 먼저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이제 실행 가능성을 한번 평가해보고 0.1T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거를 직접 설계하고 외주를 주는 그거는 세팅이 됐지만 유리 스펙이나 뭐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가 생산할지 이거는 아직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얇게 가공해야 된다 그러면 유리 슬리밍 쪽에 이제 스팅글라스 하는 뭐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 불산으로 막 엄청 갈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평탄화
울퉁불퉁하면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하겠다. 그래서 CMP 슬러리.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굉장히 또 기존의 검사 기술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또 중요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을 외주를 주고 나면 이제 속된 말로 빠꾸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나중에 예를 들면 글래스 인터포저를 한 5년을 외주를 줬는데 나중에 이걸로 내재해 보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외주 업체와 우리와의 어떤 경쟁력 교차가 나 있을 거니까 이걸 그렇겠죠. 다시 들고 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때의 어떤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솔벤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아까 제가 FNS 전자부터 이코닉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에 FNS 전자는 이제 SKC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여기 빼놓고 보면 말씀하신 캠트로닉스나 뭐 중후엠텍, JNTC 이 정도 회사들은 아마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전자하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하셨던 CMP, 그러니까 유리를 갈아내는 이쪽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에바라하고 우리나라의 KC텍 요 두 가지를 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쪽에서 얘를 쓴다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어플라이드는 CMP 쪽은 크게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쪽은 하이브리드 본딩 CMP만 열심히 해도 뭐 먹고 살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 유리기판 쪽 이게 스펙 다운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여기 어플라이드는 요 이제 TGV 쪽 후단에 있는 그 메탈라이제이션 이쪽 스퍼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CMP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딴 것도 많아 뭐 이런 생각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보는 매스 마켓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아직까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KC텍하고 에바라가 제일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비상장 회사 중에 회명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중소기업인데 여기도 좀 유력하게 검토가 여러 회사들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는 KC텍이 CMP 장비는 하고 CMP 있고 쪽은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장비하고 소재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고객사하고 테스트하는데 제일 좋은 게 또 슬러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KC텍은 또 CMP 슬러리도 내주를 하고 있죠. 네. 기존에는 이제 세리아 계열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메탈 실리카 쪽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리 쪽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거면 좀 실리카 쪽 소재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사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지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좀 AS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지난달에 유리기판 한번 다뤘을 때 그 밑에 댓글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KC텍은 구리는 연마 못하고 부도체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구리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순두부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KC텍하고 그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뭐 구리 연마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실리카 쪽이 메탈 쪽이니까. 네. 어쨌든 제일 잘하는 건 원래 세리아 쪽을 잘했고 근데 이제 부도체 쪽을 잘했는데 메탈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죠. 그쪽이 원래 캐봇이라는 회사, 캐봇, 미국 캐봇, 거기서 이제 잘하던 건데 이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와 함께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박형 그리고 이제 에스펙트 레시오가 이제 막 세지면서 검사 공정 쪽에서도 이제 또 중요한 새로운 키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어딘지 왜 그 기술이 중요해지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